3기 29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엉뚱하게 떠버렸네요. 요겁니다, 이게. 이번에는 대항력, 우리 지난 1부 방송에서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순순히 전세권인데, 이번에는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 걔네들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야. 그죠? 왜 이제 우리가 근로자임금 채권 조세 채권을 신경 써야 되느냐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 전부 다 신경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도 그 배당 신청을 한 사람, 배당 신청인데 그것도 법원의 공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하였다. 그런 사람들만이 온전하게 배당 절차 참여해서 배당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 걔네들이 먼저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고 그다음에 조세 채권 우선 변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배당을 받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금액이 몫이 줄어든다면, 그죠? 그러면 나머지 자녀 임차인의 보전 금액은 낙찰자의 몫으로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근데 여기 보시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네. 신경 쓰덜덜덜 마세요. 후순위 임차인이네. 몰라. 이게 나왔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단지 이때는요, 현장 가셔가지고요, 매매 가격이 얼마이고 말이지, 최근에 어떻게 거래가 활성화됐는지, 이걸 전세, 낙찰받아가 전세로 놓을 것인데, 전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걸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소유자가 딱 점유하고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에 임해. 왜냐? 보세요. 2번과 3번의 공통점 뭐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후순위 전세권이에요. 소유자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모두 낙찰자한테는 낙찰자 앞에서 숨도 못 쉬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낙찰자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지. 그죠? 안 나가고 징징거리고 버팅기면 어떡합니까? 확! 그죠? 그러니까 낙찰자에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것도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그것도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 이런 것도 있어요, 봐가지고. 이게 참 꼬람한 사람도 있어요, 봐가지고. 별표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액션 움직이는데 뭘 어떻게 했다 되게 권리 신고만 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권리 신고만 하였다더라.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되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 봐가지고 권리 신고했으니까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 이게 권리 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법원의 공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이 있다. 이래서 조금 신경 쓰자는 거 있어. 때로는 봐서 조세 채권 중에서도 보면요. 국세, 지방세, 당해세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 요 내용은 제가 2부에서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인천 사건입니다. 2022 타경에 13,63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거 오늘 낙찰됐네요. 오늘, 이거 제가 어제 물건 검색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20명이 20명. 그죠? 보시라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매번 이 정보지에 대한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낙찰받기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니까. 내 마음만 조금만 비워버리면 된다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요. 이 양반도 보니까 완전히 실제 거래 가격에 육박해서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래입니다. 최근래 거래된 것이 최저 3억 5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요. 최고 3억 6,7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청소 6층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 최저 3억 500만 원보다도 낮게 써서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2등 같은 경우 뭡니까? 2억 9,900만 원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의는 정말 난 매번 들어갈 때마다 매번 떨어져서 오세요. 제가 낙찰받게 해드릴게. 시시하게 뭡니까? 입찰 금액 뒤에다 동그라미 더 씌워서 그런 짓거리 안 한다니까.
시세대 봐가지고 그대로 그냥 질러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이 바닥에 살아남는 것이지, 맨날 막 앞뒤 머리 굴리는 거야. 가지고 2억 9,999만 9,999원을 쓸까? 아, 내 와이프가 7을 좋아하니까 2억 7,777만 7,777원을 쓸까? 777 888 999 맨날 그렇게 잔머리 굴려봤자 안 된다니까. 저는 이게 제가 초를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89% 90% 선에서 낙찰된 것으로 미루어봐가지고, 이 물건에 큰 어떤 하자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딱 하나 있네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가압류액이 426만 5천 원 나와 있는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압류 청구액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는 금액이에요. 가압류 청구 금액이 이렇듯이 420만 원 같은 소액이잖아요. 소액이고 또 근로복지공단이니까 이건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이게 426만 5천 원인데요. 나중에 봐도 이게 1,000만 원 될 수도 2,0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요. 확정 판결에 1억이다 하면 1억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청구 금액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의 임차인이 문제라는 임차인. 매각물건 명세서에 조사된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없대요. 없어. 없으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와도 신경 써들들들 말아버려.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면은 임차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권리 분석한다는 건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 상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 분석이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뭐 1순위 저당권인데 이게 소멸 기준 권리가 전부 다 소멸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부동산 등기부는 깨끗하게 끝나버려. 자, 근데 두 번째, 2번 타자 뭡니까? 부동산 상의 권리죠. 그죠? 부동산 상의 권리, 여기 누가 있습니까? 소유자밖에 더 있습니까?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자, 뭐 있던 말도 너는 경매시 매각으로 딸깍 소유권 바뀌면 너는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소유자든 이런 경우는 또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반적인 물건이에요. 일반적인 물건이죠. 여기 밑에 보시니까 2022년 11월 7일 날 임금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뭐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하나 있고요. 이것도 아마 이게 1차 사건인데 오늘 낙찰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022 타경에 53만 6,117호.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소재하는 서해 거린 아파트입니다. 이 본건은 20평형입니다. 전용 면적이 17.64평이잖아요. 그죠? 20평형으로 불려지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 내 거래된 금액이 2억 1,500, 또 2억 2,800, 또 2억 2,200.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다들 확인하시죠, 그죠? 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1층이네. 1층이니까 뭐 2억 1,500 언저리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인천 같은 경우는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30%잖아요. 그죠? 와, 11월 달에 잡혀있네. 뭐, 추석 연휴 끼고 해서 이렇게 연장된 모양이네요. 그죠? 1억 6,66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도 보면 이게, 저기,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다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보니까. 밑으로 내려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건자 있냐, 여기 있네요. 요 있잖아요. 가압류.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럼 이게 등기부등본 보시죠, 뭐. 등기부등본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2022년 1월 10일이거든요. 2022년 1월 10일. 2022년 여기 있잖아요. 가압류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사가 울산광역시 여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 이게 청구금액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압류 청구액이 1,000만 원이니까, 이 채권이 완전히 1,000만 원으로 픽스 고정된다. 노노노노노.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예. 법원으로부터 어떤 확정 판결을 받았다 들어가면 받은 금액이 뭐 확정 판결상의 금액이 얼마 1억이다 뭐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고 또 밑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요. 2023년 1월 5일자 임금 채권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대요.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이 뻘겋게 표시했죠. 임금 채권 우선 변제로.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이잖아요. 임금 채권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내가 깝깝해 죽겠어. 뭐. 확인하래요. 어떻게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존댓말 쓴다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 봐가지고 담당 경매계가 무조건 물어보면 됩니까? 아니에요 봐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가셔가면서 시도나 해보시죠. 가셔가지고 이거 근로자 임금 채권 얼마인지 확인하러 왔는데 그러면 경매회장 알았어 해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여주면 그냥 연락하세요. 그런데 그때 아마 이야기할 경매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나 경매인이요. 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잖아 내가. 그죠? 이해관계인만 열람시켜주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이런 거 써면 안 된다니까. 방법을 이야기 안 할 거냐 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일부를 배당 받았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러니까 이 사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이철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다 매매 금액이 어떻고 이게 등기부 보니까 권리관계가 뭐 이렇게 많어 봐가지고 몰라 봐가지고 이게 저당권인데요. 이게 소멸 기준에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멸 다 죽어버리잖아. 다 죽어버리잖아. 또 이게 1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들이 임의경이 이렇게 신청했다는 거죠.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어요 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1,0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에 10억일지라도 낙찰자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죠. 10억인데 순순위에 해가지고 저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거지. 못 받아도 그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냐 없냐? 임차인이 없어요. 없으니까 임차인이 없으니까 낙찰자는 더더군다나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조세 채권이든 간에 불문하고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게 문제나 말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러면요, 조세채권, 임금채권 완전히 개무시해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없으면 낙찰자가 나중에 인수하는 임차인들이 없잖아요. 그죠? 부담이 없는데 그거 말하고, 근로자 임금채권, 임차인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해관계이니까 내가 에스코트 할게. 그런 허튼 짓거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다 이제 현재 그 부동산의 값어치, 가치에 완전히 치중해가지고, 제가 입버릇처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낙찰받기 쉬워요. 시세가 3억이야. 3억 써요. 괜찮아. 너 뭐 부동산 낙찰 가격에 대한 인플레를 이거 조장하냐? 조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023년 9월 20일 현재 3억 썼어. 낙찰 받았어요. 그죠? 그럼 대금 납부하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최소한도 이번엔 추석 연휴도 끼고 하니까 아마 12월 쯤 해가지고 등기될 겁니다. 그럼 거기 사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요. 엄동설하는 말이지 방빼 하면 그것도 인정상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내가 당신 보증금 안 받을 테니까 월세를 해가지고 얼마 내놔 그냥 조용히 꺼져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3, 4월 달에 꽃피는 3, 4월 달에 살포시 내보내면서 새로운 임차인 딱 들여버린 더더라?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내가 3억을 썼는데 한 6개월 사이에 약간 또 더 꿈틀거려 버리네?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놔야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뭐 돈 맛을 보던가 하지. 이놈 거 맨날 해가지고 777, 888, 999 맨날 그렇게 써제끼니 낙찰 되나? 낙찰이 안 되지, 뭐 가지고. 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재밌다. 오늘 윤집님 들어오셨나요? 우리 윤집님. 들어와 계시네요. 윤집님처럼 약간, 낙찰을 받는 거예요, 봐가지고. 받고, 그때 카페 보니까 윤집님 뭡니까, 점유자 돼가지고 월세, 사용료 받으신다면서요. 그거 잘하신 거라고. 굳이 막, 나가 해가지고 쫓아낼 필요는 없다, 이제. 사용료 얼마 준다고 그거 받으면 되지, 봐가지고, 맞잖아요. 받고 너 나갈게요? 알았어, 조용히 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맨날 뭡니까 777 이거 제 말씀 단단히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777 888 999 뒤에 어떤 분들은 끝자리에 100원짜리 하나 쓰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근데 낙찰 잘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누군 말에 뒤에 100원짜리 하나 붙여낸다 말에 뭐 누군 보니까 뒤에 막 1000만원짜리 붙여버린다 뭐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 아이고. 389 2023 타격입니다. 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에 소재하는, 요거 먼저 읽어봐야 될게요. 병방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임금채권이 나왔잖아요. 임금채권 딱 해놨어요. 참 기분 나쁘게 임금채권이 이렇게 뻘겋게 표시해놨나 해가지고, 이 사건을 들어가서 보니까, 뭐 또 이게 이제,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게 내일입니다. 내일이 1차 기일이거든요. 2억 3,200만 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인천 53만 6,117호 사건은 23평형이고 요 본건은 20평형입니다. 평형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20평형인데 이것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이 조금 높게 아마 평가된 듯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분명히 임금채권 봤잖아요. 그죠? 임금채권 봤습니다. 임금채권 일단 봤어요.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니까 무슨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임금채권자, 권리신고의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2차 추가해서 제출 막 했어요.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라니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하더라. 이게 권리 분석은 부동산 등기부 분석과 부동산 상해 분석인데, 부동산 등기부 먼저 분석 보자. 이거 부동산 등기부 보니까. 부동산, 이게 부동산 등기 내용이잖아요. 보니까 건조당권 이게 가등기 돼 있고 전부 다 가등기 2건 돼 있다 손짓 따라 몰라 전부 다 소멸돼 버리잖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최모 씨가 왜 가등기를 2번을 했을까요? 몰라. 그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 경매를 누가 집어넣었어? 얘들이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죽잖아요. 죽게 다 죽는다니 관계 없다니까. 관계 없어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 또 그 꼴배기 싫은 건자가 딱 보이네. 건. 그죠? 건 하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있잖아요. 건. 근로복지공단 청구액이 470만 원에. 와, 근데 이거 일단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돼 있으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등기부상에 있구나.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부동산 상으로 씩 넘어가요. 부동산 상으로 씩 넘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보니까 근데 고모씨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이 고모씨는 뭐다 이게 이 임차권을 이제 상속받은 사람 같습니다. 여기 이름 나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대항력이 없다 나와 있어요. 이거 뭐지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건조당권회가 2013년 4월 22일 날 건조당권 설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언제 2022년도에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2022년 전입신고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봐가지고. 또 나아가서 이게 저번 보면 이게 오모 시대 이분이 전 소유자입니다. 이분. 현재 소유자 김모 씨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면 이게 전 소유자가 아마 현 임차인,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언제 보니까 근데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다음 날부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5일자로 해가지고 전입신고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 또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여기는 2022년 10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망 오모 씨의 전입 날짜는 2001년 1월 8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권이 2013년 4월 22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2013년 4월 22일 그 저당권보다도 이 전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주민등록은 뭐다 이게?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 아니고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죠. 그죠?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 요건 중에 하나인 주민등록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자지 임차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을 팔면서 그냥 그 집에 다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적에 뭐다?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입니다.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일 경우, 임차인이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이분이 김모 씨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니까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4월 22일이잖아요, 그죠? 2013년.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된 그 다음날 4월 언제? 23일이에요. 4월 23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또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데 이것도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쨌든 대항력 없어. 그러면 어떻게 신경 써들들들들들들 마시고, 이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지대로 이제 2억 3,200이라는 금액이 보니까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약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약 한 1,000만 원 정도 좀 높게 평가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분이 보셔가지고 이 청수도 보니까 괜찮잖아요. 청수 보니까 15층 중에서 15층입니다. 15층 중에서 15층이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리. 전용 면적도 15평 정도 되니까 방 2칸 나오나요? 이게 이런 거 전세 놓기 좋잖아요. 방 2칸인가요? 저 내부 구조 한번 볼까요? 이게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이네요. 그죠? 복도식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호별 배치도 해가지고, 뭐야? 방 2칸인가요? 방 3칸 같네. 내부 구조도를 똑바로 좀 그려놓던가 싶어가지고, 여기 하나, 둘, 여기 방 3칸 같습니다. 방 3칸 같으면은 조금 안에 들어가면 좀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겠네요. 어쨌든 이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수요계층 항상 있기 때문에, 수요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여기가 보시니까 이제 2023 타겟이 51만 389,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임의경매 사건을 가지고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보니까, 2022 타겟 안산 지원 사건입니다. 안산 지원 사건인데, 62,075호.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소재하는 이건 2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2차 매각기일이 10월 4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10월 4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게 평수가, 적어놨는데, 29평형입니다. 이게 29평형. 29평형인데,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5억 5천, 5억 7천, 5억 9천5백, 6억 2천에 대비해서 1차 가격이 6억 7천만 원 같으면은 고가 평가죠, 그죠? 따라서 인해서 입찰을 더 하면 안 되죠. 근데 30% 저감된 금액이 어쨌든 이 금액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고, 법원 경매 있잖아요. 싸게 싼 맛에 경매하지. 그런 마인드는 확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예. 진짜라니까. 제값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말씀하세요. 있다 보니까 10월 4일날 4억 6,900만 원. 이 날짜 낙찰되겠죠, 뭐. 낙찰돼. 이것도 보니까 뭡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기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5일자 임금 채권자 권리신금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리는. 배당 신청 제출하니까 이것도 가압류에서 건자 있네, 그죠? 이 근로복지공단 이것도 649만 710원
또 이제 말씀드립니다. 가압류 청구액이 760만 원이니까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760만 원이구나. 노노노노노. 760만 원이 아니라 7,6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뿐만이 아니고요. 가압류 채권자들의 청구액이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는데 그 금액이 곧 그 사람들의 채권액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일단 먼저 사람이 급하니까 선 가압류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본안 소송에 의해서 확정 판결을 딱 받아 놓는다 이거죠. 확정 판결을 받아 놓는데 그 판결문상에 보니까 이따만큼의 채권액이 나와 있다고 그 금액이 이제 채권 금액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소멸 기준에 전부 다 소멸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강제경매거든요. 강제경매가 이제 박모 씨라는 사람이 아마 이분 같아요. 가압류권자 이분이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1억 4,600만 원 받으려고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고요. 요래술적인 말이죠. 강제경매가 된다 그러면요. 무익녀 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익녀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 있더라.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을 위한 규정이 있더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니까 저당권자 2개밖에 더 있나요? 그죠? 이 둘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3억 4,840만 원. 3억 4,84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무익녀에 가지고 이제 채권자, 경매 신청권자한테 뭐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근데 근본에 10월 4일에 4억 6,900원이 이날짜 낙찰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경우는 무익녀와는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물건도 그냥 극히 왜냐면 이게 임차인이 보세요. 이게 관계가 아니잖아. 임차인이 없어요. 없으면 바로 신경 써. 그냥 매매 금액 조사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시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요. 이게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천지방법원 사건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11,588호.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뭔 동인가요? 간석동이네. 간석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거는 보면 이제 6,000매각기를 해가지고 10월 5일날 잡혀있죠, 그죠? 7천만 원짜리가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요. 이 한국토지주택 LH공사네. LH공사에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원래 LH공사는 법인이죠.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게끔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토지주택공사는 임차권 등기까지도 하였는데, 이게 또 가압류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 400만 원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죠? 왜냐면 2019년 2월 27일보다도 2016년이니까, 원래 LH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체계라고요. 전대차 계약 체계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 여기 2016년 LH공사에서는 전입신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LH공사를 통해가지고 LH공사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2016년 10월 17일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봐가지고, 대항력이 있다. 이거, 5,500만 원이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금 체불된 것이 400만 원이다. 이것이 확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 그러면 낙찰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금액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는 근로자임금 채권이 있다, 가압류돼 있다, 이게 정확하게 이런 끝점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사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여기 봐가지고. 여러분들 경매 법원 가시거든. 담당 경매기한테 좀 따지세요, 따져. 이거 혹시 또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해놓은 게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없잖아요. 있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어? 이게 매수인에게, 이런 시잘데없는 거 적어주지 말라. 이거 다 알잖아. 이거, 등기부등본 다 아는데, 이거, 치고 놓는지 모르겠어. 임차권 등기는 배당해서 보증금이 이렇게 선순위니까, 자네가, 그거 당연한 거지, 당연히. 여기다 비권 안에다가, 뭡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하고 말이야. 이런 걸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니까. 이런 걸 안 적어주고, 쓸데없는 것만 적어주니까, 그거 되겠어요, 봐가지고. 안 되지. 일단 그렇게 보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물건 5개 중에서 4건은 전혀 개무시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이제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름대로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요. 또 다음 회차 때는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신청과 임금 채권 그리고 인수금액 가지고 이제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도표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환절기니까 감기는 만병의 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곧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